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 홍승택, 김채원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저희가 광고 대행사 이제 마케터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보통 이제 광고주님들이랑 이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광고주님들이 이제 저희한테 제일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수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한 10가지 한 주요 질문들만 좀 뽑아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그렇습니다.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성과가 안 나온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너무 안 나온다라는 말을 아마도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면 다들 들으셨을 거고, 또 광고주 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성과가 안 나온다는 이거는 정말 너무 많아요. 이유가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걸로만 얘기를 하려면 진짜 저희가 진짜 이틀 밤 사흘 날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매체에서 좀 어떻게 성과가 안 나온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돼?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어떤 것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올까요? 뭐 일단 업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뭐 그쵸. 소재를 잘못 등록을 했다거나 예산이 너무 적다거나 아니면 타겟팅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관련이 없는 키워드를 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아무래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유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사실 성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나오는지를 일단 먼저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그 광고 대행사 이제 마케터들의 어떤 그 임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님들이 저희 광고 성과 너무 안 나와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세팅이 되어 있는지, 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재 뭐 컨디션이나 뭐 그런 광고의 어떤 계정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다 검토를 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은 이제 그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시킬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을 이제 광고주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저희의 역할일 수 있겠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성과 측정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기준을 잡은 게 어떤 건지 알아야 왜 안 나오는 건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환이라고 하면은 어떤 행위를 전환으로 설정을 했는지, 또 뭐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좀 상세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구매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나 또 뭐 제품의 객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또 소재가 잘 소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판매가 일어났는데 전환 측정이 안 돼서 전환으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광고주님들의 어떤 계정을 검토를 하면서 있었던 사례들인데, 뭐 판매 자체를 이제 우리는 전환 성과 측정을 할 거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이 전환에 대한 캠페인 세팅은 뭐 클릭 값으로 뭐 세팅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광고 대시보드 상에서는 전환 측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뭔가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던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그 연결되지 않는 그런 랜딩 페이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광고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유입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웅디님께서 질문 타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과가 안 나와요에 대한 질문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계정에 대한 어떤 그런 컨디션, 업종이나 어떤 현재 지금 광고주님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면 됐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것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또 네이버 공식 대행사잖아요. 네. 공식 대행사 수수료 왜 안 받아요? 이거는요. 보통 저희가 이제 네이버, 뭐 카카오 이제 공식 대행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광고를 이제 운영하시는 광고주님들께 이런 별도의 대행 수수료는 따로 안 받고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많은 광고주님들이 굉장히 좀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뭐야 수수료 안 받으면은 당신들 뭐 먹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왜 안 받을까요? 그러게요. 네? 저희 대행사는 아무래도 광고주의 좀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도와주는 업체 집단인데요. 네이버 측에서는 또 유저들의 사용 경험이나 좀 질 좋은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측에서 이제 대행사에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광고주에서 별도로 받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측에서는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계신데 이거를 이제 네이버 안에서 이거를 다 관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대신 관리해줄 공식 대행사들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각 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 측에서 이렇게 공식 대행사를 이제 선정을 하면은 그 선정된 그 공식 대행사가 네이버를 대신해서 좀 이런 광고 관리를 이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 측의 일을 저희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비용을 이제 저희 측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광고주님들께 이런 대행 수수료나 이런 건 따로 받지 않는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가끔가다 이제 비공식 대행사에서 이제 이런 뭐 대행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영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6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뭐 상위 노출 보장, 뭐 키워드 뭐 보장 이런 식으로 되게 영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비공식 대행사이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좀 잘못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측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뭔가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약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이 해당 대행사가 공식 대행사인지 비공식 대행사인지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 대행사 수수료를 왜 안 받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를 해도 우리가 남는 게 없어. 광고를 분명 진행을 하고 있고 광고비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남는 게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뭐 남는 게 없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남는 게 없게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광고를 해도 남는 게 없을까요? 이것도 사실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뭐 객단가 대비 광고비가 너무 적다거나 로아스 자체를 너무 낮게 설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판매 자체가 안 일어나면 당연히 남는 게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객단가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또 그거에 비해서 광고비를 너무 적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10,000원짜리 상품을 파는데 광고비를 10,000원만 쓰고 있으면은 적어도 전화는 한 건은 무조건 발생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그 10,000원을 번다고 해서 그게 다 저희의 순이익이 아니죠. 그 안에서 뭐 마진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떼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10,000원짜리 상품을 하나를 팔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 마진율이 한 50%다 하면은 저희는 적어도 15,000원을 이제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진율이나 이런 뭐 영업이 종합적인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으면은 광고를 아무리 진행을 해도 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짜 광고를 쓰는데도 이제 전환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제 남는 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조금 1번 질문이랑 맥락이 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성과가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개정이나 그런 좀 광고에 대한 컨디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신다 하면은 이제 저희 측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왜 남는 게 없는지 왜 성과가 안 나오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 전환율 높이는 법. 사실 이것도 너무 많아요. 전환율 높이는 방법도 진짜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진짜 이 주제로만 한 이틀 밤 진짜 셀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전환율 높이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클릭률을 높여야 전환율도 그에 따라서 같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 배너 광고랑 검색 광고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메타나 모비온 같은 배너 광고, SNS 광고는 아무래도 소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소재의 중요성은 진짜 큰데 좀 후킹할 만한 소재랑 이제 문구를 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세부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부 타겟팅을 통해서 좀 유입이 될 만한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거. 이걸 통해서 클릭률을 높일 수 있고 이제 뭐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관련도가 높은 키워드 그리고 그런 키워드를 상향 조정하고 또 반대로 그 관련도가 낮은 키워드들은 입찰가를 좀 낮게 조정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입찰가를 사용을 해서 클릭률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메타나 다른 매체랑 마찬가지로 소재랑 확장 소재를 좀 이용을 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좀 더 성과가 높은 소재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서 클릭률이나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노출 매체를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예산은 적은데 입찰가가 높은 경우에는 노출 매체를 좀 설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제외 키워드를 사용해서 전환이 안 일어나는 키워드는 아예 제외를 하는 게 좀 예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환율을 높인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 저희가 만약에 이커머스 업종이라면은 뭐 로아스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뭐 DB 업종이면은 이런 CPA 단가를 낮추거나 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전환율을 높이는 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탈률이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일반적인 마케팅 퍼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인지, 유입, 고려, 충성, 뭐 구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각 단계가 그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물론 전환까지 이제 잘 발생이 될 텐데 이 전환까지 발생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김채원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 웹사이트로 들어왔는데 왜 나가는지 뭐 어떤 것 때문에 나가는지 상세 페이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UI UX적인 문제인지 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고서 이제 그런 이탈률을 좀 개선시킬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탈률을 조금 이제 개선이 된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환율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좀 답변이 됐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이 질문도 정말 제가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 메타 광고를 돌리는데 타겟으로 돌리는 게 좋은가요? 논 타겟으로 돌리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김채원 마케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존에 광고를 집행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좀 논타겟으로 하거나 이제 트래픽으로 해서 좀 러프하게 집행함으로써 모수를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그래서 광고를 기존에 집행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참 중요한데 특히나 이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런 광고 최적화 머신러닝에 조금 그 되게 잘 맞춰진 그런 광고 매체다 보니까 사실상 이 광고에 대한 최적화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곧 이제 성과로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최적화를 위한 메타 AI가 갖고 있는 데이터 보수를 얼마큼 확보를 하냐가 조금 중요해지는데 이 단계에서 뭔가 타겟을 조금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광고가 진행이 된다면은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 필터 자체가 계속해서 걸리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제 광고를 세팅을 할 때는 논타겟으로 좀 어느 정도 뭐 CPC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트래픽을 확보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관심사 타겟이나 뭐 이후에 뭐 리타겟팅, 뭐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등을 이제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 광고에 어떤 그 유의미한 그 유입자가 이제 발생될 수 있도록 이제 타겟을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 타겟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타겟을 잡아서 설정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메타 광고나 아니면 뭐 그런 이미지 배너 광고, GDN과 같은 뭐 이런 광고, 이미지 광고에는 그런 조금 국룰 뭐 이런 거죠. 네, 답변이 됐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들은 질문이 매체별 예산 편성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메타도 있고 뭐 검색 광고도 있고 뭐 배너 광고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광고를 진행을 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메타 광고도 하고 싶고 검색 광고도 하고 싶고 배너 광고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예산을 좀 어떤 식으로 이제 비중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업종의 이것도 컨디션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아, 그렇죠. 브랜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배너 광고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뭐 그쵸. 다른 걸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뭔가 인지가 있거나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좀 마케팅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배너 광고를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광고주님들이 이제 광고를 이제 뭐 세팅을 해달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 예산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걸 여쭤보실 때 저는 맨 처음에 그 해당 브랜드의 검색량부터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얼마큼 검색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검색량이 보통은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 광고를 진행을 한다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검색량 자체가 많이 이제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검색 광고를 만약에 바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애초에 검색량도 없는 상태에서 뭐 광고비를 많이 쏟아 부어봤자 어차피 사람들이 검색도 하지 않는데 이게 검색 광고를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뭐 메타나 아니면 뭐 배너 광고나 아니면은 뭐 그런 바이럴 광고처럼 우리 업체가 이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검색을 하게끔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너 광고를 통해서 먼저 브랜드를 어느 정도 인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서 우리 업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요런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광고 초기 단계는 검색 광고보다는 좀 메타나 배너 광고, 바이럴 쪽에 이제 좀 예산을 이제 편중을 시키는 게 좋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가 좀 인지가 되었다 싶으면은 그 기존에 이제 그 투자를 했었던 그 바이럴 비용에서 이제 검색 광고 쪽으로 예산을 조금 옮겨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광고가 잘 노출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이 이제 초기 광고 비용 측정인데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이 받았어요. 광고 집행 최소 비용.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유튜브 광고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메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광고주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우리는 막 그렇게 광고비에 많이 돈을 쏟을 게 아니라서 뭐 한 이 정도만 할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도 대응을 해주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느 정도를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은 사실 없긴 한데 그쵸. 그래도 뭐 한 메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써야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지 않나. 그쵸. 네,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쓰실수록 좋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마냥 저희가 막 많이 쓰세요라고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단 모든 광고 매체든 뭐 모든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뭐 그런 광고 매체에서 고정적인 광고 비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에 10만 원 쓰셔도 되고 뭐 15만 원 쓰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 최대 이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권장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소액으로 사용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 소액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유입되는 광고 데이터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좀 저희가 어쨌든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뭔가 해석을 하고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그 표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광고비가 너무 소액이다 보면은 그런 표본 자체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저희가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좀 광고비를 이제 태워야지 어떤 그런 데이터가 이제 생겨나고 이 데이터 안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표본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광고 성과 개선이나 더 그런 솔루션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광고주님들께 제안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비용은 없지만 그래도 이후의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광고비는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정도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요것도 참 질문이 많았는데 보통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광고주님께서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 전환 추적을 하고 싶은데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전환 추적이 안 돼요. 자사몰 쓰세요라고 이제 많이들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왜 이게 전환 추적이 안 되는 건가?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돼 맞죠? 네. 왜 안 될까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 상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한데 네. 이제 메타나 구글 같은 거를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했을 때 안 되는 거고 이제 엔티 파라미터를 심으면 네이버 쇼핑 검색이나 뭐 검색 광고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전환 추적을 하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공용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냐 없냐 이제 이 차이인데 보통 자사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내부적으로 HTML을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스크립트나 이런 것도 조금 자유롭게 뭐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 추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GA4나 뭐 GTM나 이런 좀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서 추적이 가능한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 쇼핑몰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뭔가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뭐 스크립트나 이런 것도 심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GA4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뭔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분석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면은 저희가 광고를 사실 집행하는 의미가 크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측에서도 그러면은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가 뭐 제공하는 플랫폼이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이런 뭐 네이버 애널리틱스나 이런 분석 툴 안에서 이거를 분석을 하게끔 해줄게 라고 해서 네이버 자체적으로 분석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는 전환 추적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채용 마케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엔티 파라미터나 이런 좀 각종 파라미터 등을 이제 통해서 그런 스마트 스토어의 유입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환 추적이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부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님이 지금 또 질문을 주셨는데 안녕 하생오 너무 늦은 거 아니죠? 혹시 바로 질문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질문을 기다리면서 다음 내용을 좀 한번 보자면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그 네이버 광고, 특히 이제 파워링크나 뭐 쇼핑 검색 광고, 광고 하고 있는데 광고가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돼. 네. 이 미노출 사유 이것도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는다고 항상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지역 설정을 특정 지역에만 해놨다던가 아니면 시간대를 특정 시간대에만 노출이 될 수 있게 한다던가 네. 소재가 검수가 안 돼서 노출이 제한됐다거나 또 예산이나 비즈몬이 충전이 안 된 경우에도 당연히 노출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그 캠페인 예산 설정에 이제 균등 배분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그런 어떤 광고비의 그 조기 예산 방지 맞나? 예산 소진. 소진 방지 그쵸? 예산 소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기능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광고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광고주님들이 이제 민호출 사유로 이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균등 배분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워드를 임의로 설정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상품의 어떤 특성이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매칭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해당 키워드가 뭐 그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인지 또 먼저 확인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좀 끝날 때가 되니까 질문들을 막 주시는데 일단은 유예원님께서 스마트 스토어에 픽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우회해서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픽셀을 이제 전문적으로 설치해주는 업체가 있는 걸로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싶어서 웬만하면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는 그냥 픽셀이나 뭐 그런 스크립트 설치 그냥 전환 추적이 안 된다고 저는 안내를 드립니다. 안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둘 다 운영할 때 빠지는 딜레마인데, 리타겟팅이나 타겟팅을 하려면 자사몰이 꼭 필수일까요? 사실 타겟팅을 아까 이제 유혜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사실 타겟팅이나 뭐 이런 리타겟팅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픽셀이나 뭐 그런 그런 스크립트나 이런 태그 설치 등이 어쨌든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은 뭐 그런 타겟팅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메타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기타 광고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데 이런 리타겟팅이나 타겟팅으로 만약에 타겟팅을 해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웬만하면은 자사몰을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로는 어쨌든 그 한계점이 너무나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지금 유혜연님이 말씀해주신 이 질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자사몰에 픽셀을 설치하면 어쨌든 뭐 전환 추적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픽셀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진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 시즌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뭐 이런 리타겟팅이나 타겟팅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만약에 메타 광고를 진행하신다면은 이거에 뭐 유사 타겟을 이제 걸 수도 있고, 뭐 맞춤 타겟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타겟팅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광고에 조금 더 이제 조금 유의미한 그런 사람들한테 광고로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 중에 전환값을 보고할 때 NT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추적하는데 일일이 사이트 들어가서 전환값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메타에서 결과값이 뜨나요? 다양한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의 구매 전환을 볼 때 하나씩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구매 전환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전환값을 보고를 하는데 NT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환값을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메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NT 파라미터를 써가지고 전환값을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양한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구매 전환을 볼 때 하나씩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뭔지 알겠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다양한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씩 그 확인을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공통의 이제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가지고 전환값을 추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서드 파티 트래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GA4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GA4 내에서 이런 뭐 다양한 플랫폼 내에 있는 유입 데이터를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자체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스마트 스토어 구매 전환. 사실 좀 질문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그런 플랫폼 내에서의 측정되는 전환값을 하나씩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GA4나 뭐 아니면 에이스 카운터나 이런 공통의 이제 분석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공통의 그 데이터 지표에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가 또 껴있으면 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다른 플랫폼 내에서는 데이터 유입 확인이 가능하지만 또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저희가 또 공통 스크립트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말이 되게 길어지게 되네요. 아무튼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굉장히 또 유혜원님께서 폭풍 질문을 주시는데, 메타 대시보드상 보이는 데이터가 정확한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UTM 나와서 GA로 보나요? 보통은 이제 호스팅사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카페24의 통계치에서 통계 자료에서 보이는 그 전환 데이터와 대시보드 상의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UTM 넣어서 GA로 보나요? 만약에 이제 그 전환 성과 측정을 이제 이커머스, 그러니까 로아스로 이제 측정을 한다면은 UTM 내에서 이제 GA4에서 이제 전자상거래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찍히는 이제 광고 구매 수익 그 데이터가 있겠죠. 그 수익이랑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측정되는 그런 수익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UTM을 넣어서 GA4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뭐 카페24 내부의 어떤 그런 통계 자료로 확인하셔도 되고, 메타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직접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해보시면서 이 일치 여부를 판단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메타에서 뭔가 좀 그게 안 맞다. 그러면 어쨌든 전환값에서 이제 누락되는 값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데이터 상으로 뭐 유닛 자체는 잘 되는지 그 전환값 뭐 측정은 잘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광고주님들이 조금 많이 주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관련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아니면 광고 뭐 세팅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 이 여기 양쪽에 보이는 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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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의 그 컨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 네. 메일로 주셔도 되고 이제 뭐 전화로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